안녕하세요. 분석왕 김프로TV의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현재 발매 중인 승무패 53회차 상편 해외 축구 프리미어리그 4경기 분석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기 직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경기에서 브렌트포드의 홈 강세에 결국 패배를 기록했지만 슈팅 생성 부분에서는 팰리스가 앞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에제나 마테타 같은 선수들의 폭발력이 상당히 뛰어나며 팰리스는 카운터를 위해 높은 압박 라인을 구사해 가까운 위치에서 공격을 시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상대의 빌드업을 쉽게 허용하지 않으며 웨스트햄의 새로운 공격 전개를 제어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와트는 후방에서 역습 상황에서 뛰어난 볼 전개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로 이를 바탕으로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자원이기도 합니다. 팰리스는 지난 경기에서도 4-3-3 포메이션을 활용했으나 1대2로 패배했습니다. 많은 슈팅을 기록했지만 PK로만 득점했고 14개의 슈팅 중 3개만 골문을 향했습니다. 웨스트햄은 대부분의 찬스가 헤딩에서 나왔고 로페테기 감독이 선호하는 스페인식 축구 전개나 찬스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웬과 안토니오 같은 선수들은 속공 상황에서 빛을 발휘하는 선수들이며 웨스트햄의 선수 조합은 지공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파케타가 상대의 압박에 갇히면 중원에서의 전개도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적으로 팰리스가 우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팰리스는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시도하고 상대의 지공을 압박하며 카운터 공격으로 전환하는 성향이 웨스트햄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웨스트햄의 스타일이 지공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팰리스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승을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풀럼은 자신들이 경기에서 더 많은 시간을 공을 소유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이는 상대가 적극적으로 압박하지 않는 경우에만 효과적입니다. 풀럼은 중원에서 공을 전개할 만한 선수들이 부족해 상대가 강하게 압박하면 1대1 상황에서 수비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레스터는 후반전에 아낀 체력을 한꺼번에 발휘하는데 풀럼은 지난 시즌 후반전 실점률이 높았으며 후반 실점이 경기당 1.03골로 지친 시점에서 수비력이 약한 편이었습니다. 레스터는 과거 우승할 당시의 역습 전술을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트넘과의 무승부에서도 바디가 득점을 기록하며 역습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레스터는 전반전을 수비적으로 버티면서 상대의 체력 고갈을 유도하고 후반전에 지친 상대를 상대로 라인을 올리며 공격을 시도합니다. 쿠퍼 감독 역시 카운터를 노리는 전술을 지속적으로 구사하고 있으며 후반전 압박을 강화해 동점골을 기록한 지난 경기의 전략을 이번에도 비슷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풀럼이 전반을 주도하겠지만 레스터가 후반에 체력을 활용해 라인을 올리면 풀럼은 압박에 취약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풀럼은 지난 시즌에도 후반전에 실점이 많았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비슷한 약점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지난 경기는 사우스햄튼에게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전반 30분이 되기 전에 수적 우위를 점하고 경기의 78%라는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0대1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사우스햄튼은 주로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몰아붙이는 스타일을 선호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그 플랜 A가 실패한 셈입니다. 특히 속공의 강점을 보이는 노팅엄 상대로는 배후 공간을 허용하면서 골을 기록하지 못한 것이 이번 패배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노팅엄은 중앙 미드필더들이 활동량이 많고 수비 능력이 뛰어난 팀입니다. 또한 측면에서는 화이트와 같은 선수들이 속도를 바탕으로 전진하며 속공을 전개하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후방에서의 빌드업 전개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지난 22-23 시즌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리그에서 2차례 승리하며 그들의 강등에 기여한 만큼 사우스햄튼에 대한 상성이 좋은 팀입니다. 이번 경기는 저득점 양상의 노팅엄 승리가 예상됩니다. 사우스햄튼은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 경기에서도 득점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고 배후 공간에서의 약점이 속공에 강한 노팅엄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팅엄의 3선 수비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의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노팅엄 승을 추천드립니다. 전반전에서 토트넘은 메디슨의 뛰어난 볼 전개를 통해 훌륭한 공격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후반전 체력이 떨어지자 상대가 경기 템포를 높이면서 토트넘은 수비적인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시즌의 문제점인 세트피스 수비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프리시즌에서도 동일한 약점이 보였습니다. 특히 에버튼을 상대로는 롱볼과 압박 그리고 세트피스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에버튼은 뻥축구 스타일의 4-4-2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좁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주로 루인의 헤더를 통한 공격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에버튼의 가장 큰 무기는 세트피스입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을 상대로 3골을 기록했는데 모두 세트피스에서 나왔습니다. 에버튼의 압박, 역습, 세트피스 3 콤보는 토트넘에게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승부 가능성도 높다고 보입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세트피스 수비에서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에버튼은 세트피스에서의 전술이 매우 정교하고 압박에도 강한 팀입니다. 후반전에 페이스가 떨어졌던 토트넘의 첫 라운드 경기 흐름 역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승무패 53회차 상편 해외 축구 프리미어리그 4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선수들의 부상 현황 및 복귀 현황은 커뮤니티와 댓글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며 보시는 분석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경기 정보와 예상 라인업을 토대로 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하단의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분석 자료 공유방에 오셔서 필요한 정보와 조합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